요즘에 뭐 드라마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? 이런 방향에서 정평론가님이 보시는 좀 어떤 중요한 그 컨텍스트라고 맥락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. 제일 큰 건 다양성입니다. 네. 드라마가 엄청 다양해졌다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 아주 고전적인 드라마들. 최근에 갑자기 전원일기가 갑자기 뜨잖아요. 네. 이런 드라마도 소비가 되고요. 심지어 OTT를 통해서 네. 그것도. 그 다음에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아주 과감한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어떤 소재의 그런 장르물들. DP 같은 작품들은 사실은 군대 이야기가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. 왜? 지금까지 지상파 개념에서는 주 타겟이 여성 시청자, 그 중년 여성 시청자로 타겟이 돼 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절대 들어오지 못했어요. 왜냐면 군대 이야기 누가 보냐 그거. 경험도 안 했는데 무슨 재미로 보냐. 특히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, 여성들이. 그런 관점에서 한 번도 시도가 안 됐는데 넷플릭스 같이 OTT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울리는 크림이라는 거죠. 그게. 그거는 군대는 좀 글로벌한 콘텐츠 가능성이 높거든요. 한국 드라마,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. 그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처음에 조금 그런 성격의 저항 그런 게 좀 있었답니다. 왜냐하면 그 방송 중 한 70%의 앵글이 감옥 속이었대요. 그렇죠. 그리고 여자 배우의 비중이 너무 약하다. 이 두 가지 때문에 야, 그 보기가 좀 힘든 거 아니야? 드라마인데 뭐 감옥이 80%의 화면이 나오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머뭇거리다가 다행스럽게도 편성이 돼서 그 다양성이 지금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걸 수 있는 플랫폼이 지상파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나온 게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편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런 정도 선에 있어서 드라마의 제작 방식이라는 게 드라마의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제한돼 있었어요. 계속 그 안에만 보여줄 어떤 이야기들. 그렇게 소비가 되고 그렇게 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. 그래서 OTT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요. 요즘 웹으로도 나오는 뭐 카카오나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플랫폼이 다르다는 거는 거기에 얹어지는 콘텐츠의 소재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고전적인 형태의 KBS가 아직 주말 드라마를 하고 있는 그 그림도 있지만 정반대로 아 이거 미국 드라마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근데 펜트하우스의 그 성공에도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. 플랫폼 영향이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. 그게 지상파 개념의 마인드거든요. 지상파에서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좀 권선징악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 순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의 구조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최근에 와서 많이 깨지고 표현 수위도 19금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. 그게 해외에 좀 더 자극성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중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들을 SBS 지상파에서도 지금 하게 된 거죠. 저는 이 흐름에서 좀 이렇게 복수극의 그 종류들을 보면 그 처단 방식, 복수하는 방식이 있죠. 이게 굉장히 세졌다는 점에 조금 주목하고 싶거든요. 어떻게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우리가 익히 학교 때 배운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당한 것보다 그 복수를 더 세게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한 면도 있고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향의 예상이나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. 근데 그 처단의 방식이 자극성이 높아진 거는 현실하고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돼요. 현실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은 정의들이 너무 많고 법 테두리 안에서 되지 않는 어떤 현실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그 대중들의 어떤 마음속에 굉장히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주기 위한 방식으로도 굉장히 더 극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. 그거는 드라마가 뭔가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 안에서 그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게 하나고요.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드라마들이나 훨씬 더 자극성이 높은 수위가 높은 드라마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는 어떤 상황들 이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조금 전에
드라마 트렌드에 대한 질문에 다양성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. 드라마 하면 과거에는 그 멜로물과 장르물 이 두 가지로만 주로 나눴던 것 같아요. 그게 지상파 개념. 제가 기사를 쓸 때도 주로 그런 쪽으로 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하기 힘든 그 약간 경계에 걸쳤거나 좀 애매한 장르의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보면요. 의사들의 어떤 그 이야기지만 완전한 장르물이 아니고 멜로와 휴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드라마고 빈센조 같은 이런 건 뭐 완전히 장르물 뭐 블랙 코미디 누아르 뭐 이런 그다음에 악마 판사 모범 택시 마우스 괴물 마인 뭐 라켓 소년단 이런 좀 그 흥미로운 드라마들이 많이 어떤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치지도 않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하나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은 부분은 이게 그 시즌제로 주 1회 편성이에요. 주 1회 편성이 쉽지 않거든요. 두 개 하는 것과 어떤 기억이나 기사 나가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 나가는데도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. 과거 드라마들은 뭐 장르물이건 로맨스건 그 갈등 구조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방해 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고 악역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는 악역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에피소드로만 굴려 나가는 이런 드라마가 성공하는 사례로서 다른 드라마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상상을 붙여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또 과거에 어떤 주로 해왔던 갈등 구조의 어떤 첨예한 그거를 해결해서 드라마가 완성 구조로 되는 두 가지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좀 특이한 드라마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종의 딱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트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시트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장르물도 있고 거기에 멜로도 있고 의학 드라마, 그다음 휴먼 드라마 이런 게 다 섞여 있죠. 종합 상장. 근데 시트콤 같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조 자체가 캐릭터를 세우고 캐릭터를 얘기를 풀고 나간다. 그러니까 줄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 중심으로 간다. 캐릭터를 잘 세워야겠네.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완전히 세우면 시츄에이션만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굴러가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시즌제를 만드는 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. 줄거리로 엮는 거는 한 편을 완벽하게 시즌을 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꿰야 되거든요. 근데 캐릭터 중심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별로 가는 드라마는 계속 붙일 수 있겠죠. 물론 이게 단점이 되는 건 있어요. 나중에 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. 왜? 비슷비슷한 얘기만 나오고 뭔가 극적인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플랫폼 얘기로 가시죠.